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해서 비판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 검토를 마쳤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집권 여당의 혼란상 어떻게 정리가 돼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라이브 주민 코너에서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에 국민들이 대통령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집권 여당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선 국민들께 대한 죄송하고요. 저희들을 지지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그런 기대에 저희들이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비대위를 구성하고 또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그 몸부림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대위로 가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힌 거고, 그리고 이제 비대위 가기 위한 시간표도 지금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내일 상임정국위원회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게 결정되는 건가요? 아마 상임정국위원회가 열리면 그 비대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비대위원장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거기서 투표를 통해서 뽑는 과정을 아마 거치게 될 것입니다. 네. 당내에서도 뭐 최재형 혁신위원장이라든가 조혜진 의원이라든가 지금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할 수가 있느냐.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실수를 한 것이라면 그걸 거기서 수습하면 되지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비대위 간 것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던데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실수한 것 때문에 비상 상황이 생겼다. 그거는 과도하게 협소한 해석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데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하신 권 대표 관련 사항인데요. 그러면 권 대표의 말실수가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국민의 지지를 과연 얻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냐? 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당장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비상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당의 지지율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30%가 무너져 있는데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면 그러면 어떤 게 비상 상황입니까? 더구나 우리 의원총회에서 한 90명 가까이 모였는데요. 한 분을 빼고는 의원총회에서 기탄 없이 다 자유 토론하라고 다 장을 열어놓고 거기서 또 의견 있는 분은 말씀 다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분이 끝까지 반대하셔서 그분을 빼고는 나머지 다 비상 상황이라고 다 인정을 해서 의원들 총의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뒤에 가서 다른 얘기 한다 그러면 그럼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의원총회에서 대의가 모인 것이다. 대의가 모인 정도에 예. 절대 다수 의원들이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비상 상황입니까? 당이 세상에. 예. 이렇게 가면 그럼 우리 당이 그럼 앞으로 내후년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질겠지. 이래 가면 질게 뻔한데 그래도 비상 상황 아니다. 그게 살아있는 정당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죽은 정당이죠. 예. 앞으로 이제 비대위로 가는 절차 중에 여러 가지 변수와 난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준석 대표 문제인데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시간표 공개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해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거죠. 너무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치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를 하고 향후 앞으로 자기도 정치적인 어떤 진로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당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이 남았으면 당대표를 새로 뽑더라도 자녀 임기를 채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임기가 2년이다. 새로 뽑으면 2년이다. 그러면 이제 총선 공천까지 가는 거고요.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사실 어제 오전까지는 6개월, 자녀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면 자녀 기간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 어제 오후에 그 서병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당헌당규, 현재 당헌당규 해석상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에 대해서 제가 해석권을 갖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예. 아마 우리 당의 당헌 당규를 최종 해석권하는 상임위 전국위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이 모아지든지 하지 않겠나 싶고요. 예. 어떻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속한 그 지도부의 그 정상화다. 지금 이렇게 지리멸렬한 지도부를 가지고서는 갈수록 더 우리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도 빨리 당 지도부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예. 또 두 번째 과제는 그 진행 과정에서 기존의 당헌 당규를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거기에 더해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되고 기존의 당헌 당규 그대로 가져가서 그 절차를 밟아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 두 가지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서병수 의장의 해석대로 가는 거면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하게 되는 건가요? 아마 우리 당헌 당규상 예. 권성동 대표가 지금 직무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추천을 하게 할 것 같고요. 그걸 전국위원회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뭐 승인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우리 당헌 당규상으로 소병수 의원님 좀 전에 그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당헌 당규상으로는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임명이 되고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최고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대표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그리고 비대위원회가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좀 전에 그런 인터뷰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위가 결론을 내리면은 그 비대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면 당헌 96조를 개정해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제 개정을 하겠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그 당헌의 개정 없이 현재도 가능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직무대행이 가능하다고. 임명할 수 있다. 네, 그럽니다. 비대위원장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해석상 논란을 벌인다고 하니까 명확하게 예. 한다는 의미지 해석상 현재 안 되는 걸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비대위원장이 당 내외 여러 사람들이 거명되고 있던데 어떤 성격의 사람이 뭐 예컨대 당내건 아니면 당 바뀌건 어떤 성격의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비상 사태가 계속 집권당에게 그것도 대통령 임기 초반기에 지속되는 것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소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구성되는 비대위는 정상적인 지도부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최단기간에 활동하면서 다시 당의 정통성 있는 리더십을 세우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략 몇 달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 뭐 제가 몇 달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예. 어렵습니다만 아마 그런 문제들도 비대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하겠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원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대위원장도 아마 그에 맞추어서 관리할 수 있는 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른바 뭐 이준석계로 불리는 당내 그 몇몇 의원들도 지금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준석 대표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사실 정당이 모든 걸 자꾸 법적인 절차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예. 봅니다만 저도 뭐 사실 판사 출신이어서 법률 검토를 다 마친 입장이고 당헌 단계에 대한 검토를 다 마친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 당에도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법률가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예. 다 거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라서 뭐 내부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 체제하고 조기 전당대에 반대하는 분들은 밖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되건 결국 젊은 당대표를 찍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서 우리가 얻는 뭐 이익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당을 정상화시켜서 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거냐.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당 지도부 이래 가지고서는 견제도 안 되고 균형도 안 되고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당이란 말이죠. 이 상태로 그럼 6개월 그냥 가자는 건가요? 아니 완전 식물 여당이 돼가지고 6개월 동안 가자는 거, 그럼 망하자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그 결론을 많이 보고서 그대로 가자 그러면
그거 책임 있는 정치인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이 대선 치르면서 이준석 대표랑 참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이제 후보와 갈등 때 중재도 또 그때 많이 하셨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락을 좀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막 당 윤리를 하니 많이 예. 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제가 그 여러 뭐 경로를 통해서 때로는 직접, 때로는 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언론 인터뷰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 문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도 있고, 이것을 연착륙시켜야 된다.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인터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저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보고 이해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해관도 아니고 윤핵관도 아니고요. 오로지 우리 국민의힘 정당이 잘 되고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저희 관심이 있는 것인데, 그래 때로는 필요하면은 이쪽에서, 때로는 저쪽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양보를 주선을 해왔던 것인데요. 이번에도 사실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만은 도저히 더 이상 그것이 접점이 차지 않는 상태에 와서, 특히 제가 지금 그 당시에는 원내대표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도 있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어서 좀 일을 하기가 수월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냥 평의원으로 사다 보니까 역할의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게도 좀 더 소프트 랜딩,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지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좀 더 큰 틀에서 사안을 봤으면 좋겠다. 지도자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느 조직의 대표든지 간에 또 뭐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 당의 대표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더 큰 틀에서 좀 봐줬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플러스 자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플러스 자산들이 있고 그것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요즘 진행되는 것을 보면 많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어떻게든 이준석 대표도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저는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나무도 봐야 되겠지만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좀 숲을 보면서 가면서 통 큰 판단을 좀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지도 체제 정비해서 집권 여당이 새롭게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판했단 말입니다. 네. 전용욱 전 의원은 뭐 신당 얘기까지 했고요. 과연 조기 수습이 될까 이렇게 해서라는 우려 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대로 가면 그러면 괜찮은 거냐?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했다? 그러면 그 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냐? 그 대표가 그럼 리더십이 생기고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파워가 있겠느냐? 상상해보면 그건 악몽 아닙니까? 그 상태가 빤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6개월 후에 그럼 당대표가 돼서 복귀돼서 내가 당대표다 그러면서 당을 지도해 나가면 의원들이 고맙다, 따른다.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아니 집권 여당의 대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징계까지 받았던 그 상태에서 다시 당대표도 복귀한다 그러면 그 정당 훌륭한 정당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 최악의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음의 선택이 무엇이냐. 그런 고민이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비대위 절차인 겁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할 때도 대선 때도 보면 윤핵관을 공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당시에도 직접 공격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게도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하고 좀 거리를 이제 두겠다, 내 길을 가겠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예. 이해하고 싶고요. 이준석 대표가 어떻든 당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대표이고 한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을 충분히 예. 이해가 됩니다만 좀 더 통 크게 사안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뭐 저는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김 의원님이 제일 오래전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하면 나가시는 거죠?
지금 사실은 누가 뭐 대표를 출마하고 뭐 누구에게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넌센스입니다. 지금 누가 대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것이냐 그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마해가는 얘기는 지금 할 계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 대한민국도 성공한다. 그리고 우파 보수 정권이 앞으로도 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추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뭐든지 다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성공 얘기하셨는데 요즘 지지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이제 떨어진 상황이라서 인적 쇄신 요구가 커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최근에는 박순애 장관 퇴진 요구가 지금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속상합니다. 무슨 일을 이 모양을 하나 화도 나고요. 뭐 5세 입학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사실 당직을 맡지 않고 또 그 상임위원회 소관도 아니다 보니까 좀 이게 뭐지라고는 했지만 제가 직접 개입하기 좀 난처했는데 제가 또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게 1년 동안 뭐 대선을 이끌다 보니까 많은 분들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교감을 이뤄왔었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저한테 항의하는 분이 계셔서 이게 좀 심각한 사안 같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의사전달을 정부 측에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설익은 정책들 그리고 또 충분하게 이렇게 국민들과 이해관계 단체들과 교감을 이루지 않은 정책들을 저렇게 해대면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박순애 장관이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박순애 장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당에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당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당의 지도부나 당의 정책 사령탑들이 충분한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걸러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조율할 건 조율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로 그냥 행정부 사이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버린 거죠. 당이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사실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빨리 당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떻든 박순애 장관의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심각한 하여간 국민적 이게 갈등을 만들어서 정말 화도 나고 속상합니다만은 한 번 그랬다고 해서 또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냐 생각이 들어서 좀 잘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이제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직접적인 일차적인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휴가 중이고 돌아오셔서 인적 쇄신 또는 대국민 메시지 등등 거론되고 있는데 임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떤 부분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아주 그냥 소탈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뭐 그 베일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그야말로 아주 소탈하고 담백하게 정국을 이끌어가는 역대 대통령에게서 볼 수 없었던 베일 속에 가려져 있어서 뭐 수석 보좌관 회의 거기 가서 준비한 원고 읽는 것으로 국민 소통을 하고 기자회견을 1년에 한 번 활동하는 이런 형태의 대통령 모습을 그동안 보아왔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훨씬 많은 장점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메시지를 좀 더 정제되고 조율되게 만들어내는 일들은 그 스태프들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사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5세 입학 이런 것들을 그냥 탁상 공론처럼 발표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미치는 영향, 국민적 여론은 어떨 것인지 사전 정무적 판단을 통해 조율해야 되는 것들을 좀 더 비서실에서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당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빨리 정비해야 된다.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독립변수로 도는 게 아니고요. 예. 세계가 맞물려 있는 그런 뭐 기어와 같은 기어 톱니 같은 그런 축입니다. 간략하게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이번에는 꼭 필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대통령실 사실 뭐 출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기적으로 좀 평가하기 짧긴 합니다만 예.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그 점 아니라고 제가 한다면 제가 거짓말 같고요. 그런데 그런 점들을 충분히 대통령께서 잘 고려하시지 않겠냐. 어떻든 정부 사이드에서의 재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힘 유력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지명되는 본인은 아직 이제 그 생각은 말씀하시지 않겠다고 하는데 김기현 의원에게 들었고요. 여권 전체가 우리 국정을 위해서 잘 회복되고 수습되기를 기대하고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